페이지 24페이지. 자, 오늘 별의 탄생, 별의 탄생. 전 시간에 별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스타. 네, 스타의 이유가 뭐야? 스스로 빛을 내야 돼요. 됐지? 스스로 빛을 내야 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별의 다른 말.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별의 다른 말은 주계열성이라는 단어를 씁시다. 이제 앞으로 주계열성. 왜냐하면 별 중에 되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97%가 다 주계열성이에요. 다시 반짝반짝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은 되게 많은데 종류가 그 중에 97%나 되는 양이 다 주계열성이에요. 그렇다면 주계열성이요. 이러면 97%는 맞는 거지. 그래서 항상 별은 주계열성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줍시다. 됐니? 그럼 스스로 빛을 내야 돼. 그래서 전 시간에 간단한 거였어요. 여기 이렇게 성간물질, 먼지들이 막 떠있는데 이 녀석들이 모여 뭐가 돼? 원시별이 된다 그랬지. 그런 다음에 얘가 불이 붙으면 이렇게 주계열성이 된다 그랬어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단계야. 불이 안 붙으면 원시별이라는 애가 되고요. 불이 붙으면 이제 주계열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됐나요? 우린 이 불이 붙었을 때를 별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는 항성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런 단어를 직접 쓰게 됩니다. 원시별과 주계열성은 굉장히 차이가 많죠. 됐나요? 여기까지 전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다가 살을 좀씩 붙여갈 거야. 그 살에 대한 내용 중에 요 주계열성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 녀석은 포인트 하나 잡아주세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단계는 굉장히 쉬우니까 그걸 별의 진화라고 합니다. 이 별의 진화만 잘 배우면 우주과학에서 나오는 별의 이름들은 여러분들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별의 진화 되게 중요해요. 자, 전 시간에 배웠었대요. 간단하게 해볼까요? 뭐라 그래? 성간물질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성간물질. 그럼 가장 많은 애가 뭐라고? 수소와 헬륨. 됐네? 이 성간물질이 가스 구름 형태로 있대. 그래서 니네 시험에 가스 구름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성간물질이 시험용 단어니까 시험용 단어로 알아둡니다. 그럼 이 가스 구름과 성간물질들이 점점 모인다 그랬지. 모여요. 점점 더 모여. 그러면 요 단계가 됐을 때 원시별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이 불이 붙으면 이렇게 확 하고 타오르면 이 단계에 주계열성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됐니? 그럼 하나만 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내려갈수록 별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니? 올라간다. 네, 요 온도도 중요한 게 요 내부 온도라고 써주세요. 내부 온도는 점점 증가한다 그랬어요.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1000만 켈빈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됐나요? 마이너스 270 켈빈에서 1000만 켈빈 정도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죠? 자,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얘가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지, 그지?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행성 물질들이 막 모였으니까 부피는 작아지고 질량 커져요. 그럼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썼어? 밀도라고 썼습니다. 밀도. 밀도도 점점 증가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됐을 때 빛이 난다고? 약 1000만 켈빈의 온도가 됐을 때에 주계열성이 형성된단 말이죠. 됐니? 여기까지? 우리는 요거를 배울 거예요. 요거 주계열성. 자, 여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하나 쳐줍니다. 주계열성은 매우 중요해요. 주계열성. 우린 이 녀석부터 시작 별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항성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잘 이해해주면 매우 쉽습니다. 주계열성은 별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해요. 얘가 가장 안정된 상태야. 안정된 상태.
그래서 별의 대부분은 전부 다 주기혈성. 우리가 지금 태양을 보고 있죠. 태양 스스로 빛내지. 그럼 태양도 스스로 빛을 내니까 우리는 그 태양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기혈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도 지금 주기혈성이에요. 되니? 그럼 주기혈성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왜 안정된 것이냐?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 녀석 내부 온도가, 중심의 온도가 몇 도라고? 만자가 빠졌어. 1000만 켈빈 정도 돼야 됩니다. 1000만 켈빈. 굉장히 높죠, 그죠? 1000만 켈빈 정도는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 1000만 켈빈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 1000만 켈빈에 딱 도달하면 요 중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핵융합이라는 게 진행돼요. 수소핵융합. 요 수소핵융합으로 나온 에너지가 지금 태양 에너지예요. 다시 수소핵융합으로 나온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예요. 그럼 지금 태양 졸라 뜨겁지, 그치? 에너지 진짜 많이 나오지.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수소핵융합으로 나와요. 그럼 인간이 이 수소핵융합을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여기에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그 녀석을 이렇게 가두면 요 안에서 태양이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태양과 같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냐? 그럼 그 에너지를 인간이 사용한다면 에너지를 아껴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한다우니까. 그게 아이언맨 1호가 만들어낸 녀석이에요. 그럼 아이언맨이 점점 진화하지. 진화해서 아이언맨 여기다 달았다 그랬어. 몇 도짜리? 3억 도짜리. 3억 도 정도는 돼야 아이언맨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수소핵융합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지금 인간이 해 안 해? 네. 왜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아니요. 그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인간은 이 공간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억 도를 가두는데 성공했어. 신기하지? 3억 도인데 안 뜨거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뜨겁겠지. 바깥에는 안 뜨거워요. 인간이 만들어낸 핵융합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포항제철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포스코에서 이 핵융합로를 하나 갖고 있어. 4+만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큰 챔버가 있는데 거기에 기계를 졸라 큰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억 도를 가두는데 성공했지. 그럼 바깥에서 이렇게 만지면 안 뜨거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과학자들이 이런 거예요. 1000만 켈빈은 우주에서 온도 좀 올라갔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온도가 높아집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수소핵융합.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주기혈성이 중요한 이유는 수소핵융합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온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 주기혈성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하나만 더요. 원시별은 왜 빛이 안 나니? 불이 안 붙었어. 그러면 불이 안 붙은 이유가 뭐야? 수소핵융합을 안 하니까. 수소핵융합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까지 됐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분할 때 주계열성이라고 해서 별이라고 쓰고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은 전부 다 핵융합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얘는 온도만 높으면 가능해지는 거니까. 니네들이 해? 니네들이 하세요? 가능해. 니네 몇 살이야? 14살? 5살? 그럼 충분하죠. 이 핵융합로 얼마나 하다 그랬어? 졸라 커요. 그래서 나라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해야 핵융합로를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미국의 한 학생이 마트에 가서 테이프 사고, 전선 사고, 관 사고, 벤치 사고, 드라이버 사고 이래서 마트에서 이렇게 장을 봐왔어. 그리고 뚜당뚱땅뚱땅해서 이렇게 된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발명품을 학교 방학 숙제로 제출했어. 그래서 방학 숙제를 다 검사하고 이제 선생님이 검사하고 있는데 이건 뭐야? 왜 쓰레기 같은 걸 만들었어? 이거 지나간 거야.
근데 과학 선생이 그걸 보고 야 이건 뭐냐? 선생님 제가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는데? 마트에서 다 파는 걸로 만들었는데. 그래? 이 새끼 뭐지?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설계도랑 같이 과학학회에 보내요. 학회에서 이렇게 보더니 이 새끼 뭐야 이거 뭘 이게 가능해? 그럼 막 만들어. 가능해요. 이론상 완벽해. 그 새끼가 만들어 놓은 게 요만한 핵융합로예요. 12살이야. 가능하지, 그치? 니네도 가능하잖아요. 됐니? 천재들은 이렇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참, 세상이 넓어. 됐니?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주기였어. 자, 그럼 한 단어만 더요. 왜 이 녀석은 안정한 상태냐? 요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중심에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면 열과 에너지가 계속 나오겠지. 그러면 가운데서 열과 에너지가 계속 나오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야 돼? 점점점 커져야 되죠. 됐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애를 미는 힘을 내부 압력이라 그래요. 내부 압력. 별의 내부 압력이라는 거였어. 자, 다시 별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핵융합 폭탄이 계속 터지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려고 하겠죠, 그죠? 요 힘을 뭐라고 한다고? 내부 압력. 그런데 얘는 사이즈가 변함이 없어. 사이즈가 변함이 없어. 똑같아. 그럼 바깥에서 미는 힘 말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다시 안쪽으로 눌러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 둘 힘 중에 안쪽에 힘이 세면 어떻게 돼? 얘는 커져요. 바깥쪽에서 누르는 힘이 세면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런데 얘는 요 두 개의 힘이 딱 같아. 그러니 얘는 사이즈가 변함이 없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럼 이름을 알아둬야 되지 않겠냐? 내용은 알았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얘가 크면 커져요. 얘가 크면 작아져요.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면 사이즈는 같아요. 그러면 안정한 상태예요. 됐어? 그럼 얘 힘은 뭐야? 얘 힘은 뭐야? 보세요. 이런 단어들이 잘 안 온단 말이죠. 우리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걸 과학 단어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되니? 그래서 상황을 잘 보라는 뜻이야. 바깥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을 지금 했어요. 내부 압력이라고. 그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다시 눌러주는 힘을 뭐라 그래?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중력 수축이라 그래요. 요 두 힘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또는 평형을 이루어야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계열성은 사이즈가 변한다고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지금 태양은 사이즈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을 거거든요. 태양은 곧 죽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얼마 걸려? 50억 년 정도 걸려요. 50억 년 되면 죽을 거야. 그럼 니네 볼 수 있겠니? 봤으면 좋겠지, 그치? 태양 죽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니? 불 꺼지는 모습. 어? 그럼 50억 년 동안 지구인이 가만히 있진 않겠지, 그치? 뭐라도 하겠지. 그게 뭐라도 하겠지, 그치? 화성 가서 살든가, 뭐 다른 태양을 만들든가. 결국에 얘네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주계열성의 사이즈는 주계열성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뭐가?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되니? 그럼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주계열성의 그림은 동그랗게 그리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화살표와 안쪽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사이즈가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요 그림만 보고 주계열성을 맞추셔야 돼요. 됐니?
사이즈가 같아. 그러면 이 녀석은 크기가 변함이 없어. 그럼 바깥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보면 내부 압력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는 거군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중력 수축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퀄이 이렇게 쳐지면 아, 이 녀석 주계열성이구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상식 하나 더 해줄까? 이거 중요하니까 상식. 수소 핵융합을 써봅시다.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 이 수소 핵융합 탄을 폭탄으로 만들면 지구는 끝납니다. 그럼 안 되겠지, 그치? 하지만 인간이 사용하기에는 되게 좋은 거죠. 영화에 되게 많이 나와요. 스파이더맨 2 봤니? 이렇게 뒤에 이렇게 문어발 달고 있는 사람 나오는 거 있어요. 옥토퍼스인가 그래. 문어발로 이게 쿵쿵쿵쿵 찍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뒤에 문어발을 달고 있죠. 그 왜 문어발 달고 있는지 알아? 그거 뭐냐 그거 실험을 하는데 실험하는 물건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가 손으로 할 수 없지. 그래서 문어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칩을 달아서 제어를 해. 그래놓고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실험을 해요. 그 실험 장면이 기억나니 혹시? 기억나? 실험할 때 노란 무슨 구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되게 불안정해서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서 이 새끼를 막 이렇게 막 지진도 나고 뭐 물건도 무너지고 막 기계도 막 터지고 막 이러니까 그걸 제어하려고 막 그러다가 바짓바짓해서 여기가 딱 터져버리지. 그래서 문어발이 지만대로 막 움직이는 거. 그럼 그 박사님이 하려고 했던 실험이 뭐야? 그게 얘야. 그게 얘야. 그 가운데 노란 애가 뭐야? 그게 얘야. 우리 그냥 이렇게 보고 있지만 나중에 좀 더 상식이 많아지면 와, 저걸 저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공상과학 영화가 뭐 전부 다 개뻥은 아니라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상식이 좀 많아지면 좋겠지. 수소핵융합. 수소핵융합. 여기 원료 이름을 여기다 쓴다. 수소핵융합 그러면 수소가 원료구나. 헬륨핵융합 그러면 헬륨이 원료구나. 탄소핵융합 그러면 탄소가 원료구나. 생성되는 애를 쓰지 않아요. 자, 수소핵융합 몇 도씨 정도는 돼야 돼? 1000만 켈빈 정도는 돼야, 이 녀석 정도는 돼야 수소핵융합이 진행됩니다. 수소핵융합은 무엇으로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수소 원자핵 4마리를 합쳐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거예요. 헬륨 원자핵 1마리를 만드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 4마리를 뭉쳐서 헬륨 원자핵 1마리를 만듭니다. 자, 다시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전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 뭐냐면 수소 원자핵의 다른 말이 뭔지 아니? 수소 원자핵의 다른 말. 네, 수소 원자핵의 다른 말. 기억나? 우주가 생성됐어. 쿼크와 경입자가 만들어졌어. 쿼크를 모아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지. 그때 만들어진 것 중에 유일한 애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에요. 됐나요? 그럼 양성자는 가운데 플러스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쓰면 아, 이거 양성자구나. 아, 이거 수소 원자핵이구나. 이런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처럼 생긴 애가 수소 원자핵 맞다 그랬지, 그지? 요 녀석 4마리를 모아요. 이렇게 4마리를 모아. 그럼 요거 1마리가 수소 원자핵 또는 양성자. 됐니? 이렇게 4마리를 모아. 그러면 이렇게 변할 때 헬륨은 양성자 2마리에 중성자 2마리가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헬륨 원자핵 1마리를 만들어냅니다. 됐나요? 요거 수소 4마리를
뭉쳐서 헬륨 하나를 만드는데 1000만 켈빈의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요걸 수소 핵융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렵진 않지, 그치? 이 어려운 게 있어. 이제부터 어려워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어렵다 그랬어. 과학이 진짜 어렵습니다. 수소 원자핵 4마리로 헬륨 원자핵 1마리를 만들었어요. 되니? 그럼 잘 봐. 수소 원자핵 4마리와 헬륨 원자핵 1마리의 공통점은 뭐야? 알게니가 4개 있다는 얘기지. 또 하나. 차이점은 뭐야? 여기에 갑자기 중성자가 생겼다. 되니? 그러니까 여기다 써줄까? 얘는 양성자가 4마리인데요. 얘는 양성자 2마리에 중성자가 2마리가 필요하거든요. 그치? 그럼 중성자 2마리가 되려면 여기 있는 양성자 2마리가 중성자로 바뀌어야 되지. 그치?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야. 양성자가 무겁냐 중성자가 무겁냐.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아주 약간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다시 니네들도 한번 해볼까요? 뚱뚱한 사람이 있었어. 얘가 갑자기 삐셔 마른 거야. 다이어트에 성공했죠. 그럼 마르려면 에너지를 먹어야 돼, 에너지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봐요. 이게 자연 원칙이거든요. 질량이 감소하려면 에너지를 버려야 돼요. 그럼 에너지를 버렸다는 얘기는 질량이 어떻게 됐다는 뜻이야? 네. 그럼 다시요.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질량이 어떻게 돼야 돼?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야,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려면 질량이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질량이 줄어든 게 아니지.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자연 법칙에 맞지 않는군 뭐 이렇게 해서 또 딴지를 막 걸기 시작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알아낸 법칙이 있어. 그게 아인슈타인을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로 만든 법칙입니다. 쓰자 그냥. 뭐라고?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져? 질량이 델타 C의 제곱배로 만들어져요. 됐나요? 이렇게 지우고 델타를 여기다가 표시하는 게 정석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라는 애는 질량의 변화량에 빛의 속력의 제곱배를 곱하자. 이렇게 해서 곱하면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을 활용한 에너지 공식이에요. 아인슈타인을 최고의 과학자로 만들었다가 최저의 과학자로 만들어낸 공식이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된다는 얘기는 질량이 감소해야만 해 라는 뜻이야. 그럼 질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 살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버렸다는 얘기지. 당연한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럼 결론 한번 내려볼까? 수소 원자핵 4마리와 헬륨 원자핵 1마리 중에 누가 무겁다고? 됐어? 얘는 질량이 많이 나가야 되고요. 얘는 질량이 적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빛의 속력은 변함이 없어요. 빛의 속력은 변하는 값이 아닙니다. E는 mc죠. 진짜 엄청난 공식 중에 하나죠. 지금 모든 과학에 저 E는 mc제곱이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빛의 속력이 얼마인지 알아? 30만 킬로미터를 1초 만에 가죠.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거든요. 니네도 해볼래?
1초 만에 이렇게 해서 7바퀴 반을 돌려보세요. 어려워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걸 빛은 지구둘레를 도는 거죠. 7바퀴 반을. 빛이 얼마 빠른지 알겠지? 그럼 빛이 졸라 빠르거든요. 달까지 1.3초면 갑니다. 졸라 빨라요. 그런데 태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8분이나 걸려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태양이 졸라 멀다. 졸라 멀다. 우리가 여기 보는 태양이 뒤지게 먼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 보는 별 중에 제일 밝지. 제일 크죠. 그럼 태양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야. 상상이 가냐 그런 게. 궁금하긴 합니다. 나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에요. E는 mc제곱. 알고 있지만 어떤 의미야?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내놓게 되고요. 에너지를 처먹으면 질량이 늘어나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럼 수소 핵융합은 원자핵 4개와 헬륨 원자핵 1마리를 만들었는데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보면 질량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감소해야 된다. 됐나요? 이런 느낌은 반드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되게 쉽죠? 되게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처음 나왔을 때는 안 믿었죠. 왜? 해볼까요? 자,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어? 질량이 감소하면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지. 거기다 빛의 속력에 제곱하면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럼 태양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태양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태양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지구로 태양 에너지가 막 오고 있다는 얘기죠. 오고 있어. 그럼 에너지는 얼마야? 질량을 곱해야 에너지 값이 나오겠죠. 근데 태양 에너지는 질량이 없어요. 빛은 질량이 없어요.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 못 구하는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개 아작났어. 뉴턴이 개 아작난 거야. 블랙홀이 빛을 끌어당긴다 그랬죠? 왜요? 빛을 끌어당긴대요. 왜요?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는 뭘 설명할 수 있냐면 만유인력이 작용하니까 중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애가 당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빛은 질량이 없어. 질량이 없으면 만유인력도 없습니다. 그럼 빛을 아무리 센 중력으로 당겨도 빛은 안 와야 되죠. 근데 와요. 그럼 인간이 찾아낸 결론 유일한 거 딱 하나. 공간에 블랙홀을 놔두면 블랙홀이 졸라 무겁잖아. 그래서 아래로 휙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스펀지 위에 볼링공을 놔두면 스펀지가 이렇게 휘어지죠. 그것처럼 우주 공간 안에 블랙홀을 놔두면 블랙홀 주변의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갑자기 웅덩이가 나타났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우리는 빛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 중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공간이 휘어진 거야 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 공간이 휘어졌다는 사실을 입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에요. 되게 웃기지. 그럼 아인슈타인은 굉장한 과학자야? 쓰레기 과학자야?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아인슈타인이 공간이 휘어진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 그래서 무거운 물질을 우주 공간에 놔두면 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블랙홀은 없어 라고 얘기하고 다닌 사람이야. 상대성 이론에 공간이 휘어져요 라는 걸 찾아내서 발표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다녔어요. 야,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 말도 안 웃기고 있는데 뻥치지 마. 내가 물리학의 최고인데 블랙홀은 가능하지 않아.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어. 그러다가 뒤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블랙홀 찾아냈지. 뭘로? 상대성 이론으로. 되게 웃기지 않냐? 이게 진짜 웃기지 않냐? 아인슈타인이 한마디만 했으면 블랙홀은 있을 수도 있지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아인슈타인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됐겠죠. 근데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지가 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냈어. 이 훌륭한 과학자야, 미친 과학자야, 쓰레기 과학자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니네도 알고는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똑똑하면 우유에도 있는. 똑똑한 사람 다 우유에도 있는 거야.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우유 뭐 있어? 사람 이름 들어가 있는 거. 파스텔. 오! 파스텔을 들어봤니? 파스텔을 들어봤어요? 니네들도 하나 해줄게. 물리학을 계속 전공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대학 교수가 니네 대학교 면접을 볼 때 너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할 거야? 니네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 누구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과학자 누구? 뉴턴. 그럼 100% 탈락이요. 이름 하나 외우세요. 외워. 내가 니네들한테도 얘기해주지 않았나? 물리학에서 최고의 과학자, 전 지구인이 존경하는 과학자, 한국인이라고. 됐니? 한국 사람 중에 과학자 아는 사람 누구 있어? 없어? 아이씨. 없어. 오늘부터 외워. 누군가가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너 제일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이 한국인 이름을 대세요. 그러면 우와 이 새끼 봐라 그러면서 100% 합격시켜줄 거야. 누군지 모르지? 얘기해줄게. 이래 노벨상 받은 사람 알아?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1901년부터 노벨상이 생겼거든요. 매년 받아서요. 그럼 100명, 120명, 수천 명이 받았겠지, 그치? 지금은 3명씩 주니까. 분야도 되게 많잖아요. 요때는 딱 한 명한테 줬어요. 딱 한 명. 딱 한 명. 1회, 제1회 노벨상 수상자는 딱 한 명이었겠지. 누구? 아, 이 상식도 없는 것들. 내가 나중에 상식도 없는 것들. 그럼 다시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얘 노벨상이 1901년부터 막 노벨상이 받아서 과학자들이 미치도록 연구를 시작했어. 왜? 노벨상 상금이 13억이나 되니까. 그 특허를 내면 300억 정도를 벌 수 있어요. 그 노벨상을 받으면 전 세계에서 모든 수상을 다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 과학을 대충 받는 사람들이 노벨상 그러면서 뭐 졸라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과학이 천천히 이렇게 오다가 1901년부터 이렇게 발전을 해요. 미친 듯이. 이게 노벨상 위력이거든요. 그 노벨상을 이렇게 받았어. 그런데 여태까지 120년 넘게 지났는데 노벨상을 2개 받은 사람이 있어요. 2개. 한 번에. 한 번 받고 다음에 또 받았어. 2개 받은 사람. 알고 있니? 니넨 이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2개 받은 사람. 여자예요. 말이. 여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퀴리 부인님께서 노벨상을 2개 받은 사람이에요. 그 2개 받은 사람에 한 명이 더 있어.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노벨상을 또 받았어. 니네가 먹는 비타민C에 대한 내용이에요.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도 2개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하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3개 사람들을 다 구한 거야. 그래서 2개를 받았어. 과학으로 노벨상을 2개 받은 사람이에요. 퀴리 부인이. 노벨상 2개 받은 사람이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노벨상 9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전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맞지? 그지? 역사에 그런 사람이 없겠죠. 여태까지 2개 받은 게 최고니까. 그 9개 받은 사람 있어 없어? 모르잖아요. 왜 없어? 노벨상을 줬어. 어떤 사람한테. 그럼 사람들이 소감을 얘기하겠지. 소감을 뭐라 그래? 제가 받은 노벨상은 원래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노벨상은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제 교수님 거예요.
원래 논문을 발표하면 교수님 이름을 쓰고 교수님과 논문 쓴 사람이 같이 노벨상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교수님 이름을 쓰면 이 사람도 받았겠지. 그러니 이 논문 쓴 사람은 나는 제자인데 우리 교수님 때문에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노벨상을 받게 됐으니 이 노벨상은 원래 우리 교수님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또 노벨상을 줬어 내년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받으면서 이 노벨상은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노벨상은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 거예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9명이에요. 그럼 이 9명을 모두 다 노벨상을 받게 해줬으니 원래대로 따지면 이 사람이 9개를 받을 수 있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상상이 가니? 근데 이 사람은 왜 노벨상 못 받았어? 죽었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노벨상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이 제자가 그걸 이어받아 공부를 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공부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 다 다른 사람한테 9명한테 노벨상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우리 교수님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그 교수님은 만약 살아있었다면 노벨상을 몇 개나 받았어? 그래요. 이 지구상의 전무한 미친 과학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을. 왜? 죽었다는 이유로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까? 그럼 전 지구의 모든 물리학자들의 왕이죠. 그래서 전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를 골라라 하면 이 사람을 골라요. 니네들도 외워.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은 이씨야. 이름은 이렇게 돼요. 거기다 꼭 써놔. 오늘 수업 끝나고 났을 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만 얘 기억은 나야 돼, 그지? 어느 걸 배웠어. 이 세 글자는 꼭 머릿속에 넣어놓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나중에 물어볼 거야. 너 누굴 제일 존경하니? 라고 물어보면 이휘소 박사님이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물리학에서 100% 합격합니다. 100%.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물리학자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헤로타가 죽었잖아.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니네 쿼크 경입자라고 배웠지, 그치? 그거 찾아낸 사람이야. 됐나요? 어때? 상상을 초월하지. 한국 사람 위대한 사람 많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 들어봤지? 이런 사람. 그치?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요. 이휘소.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화학 전공자들은 보어라는 사람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보어는 먹는 거 아니겠지? 보어. 화학 전공자는 보어라고 얘기하세요. 너 누구 존경하니? 그러면 보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떤 면이 좋은데? 그러면 그냥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어요. 이 사람은 화학의 최고예요. 그런데 니네들이 이름을 잘 모르듯이 옛날에도 이름을 잘 모르는 허접한 과학자였어. 그리고 이 사람이 살던 시대의 최고의 과학자는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아인슈타인 주변에는 엄청나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많겠지. 보어가 나타났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아, 네가 진짜 똑똑해? 진짜 대단해? 그럼 나랑 맞짱 떠. 그래서 지금처럼 랩으로 맞짱 뜨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맞짱을 뜨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야, 아인슈타인 너 나와, 자신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인슈타인이 쫄리면 안 나가 이럴 텐데 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았어,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 한 장소에. 아인슈타인을 추종하는 무리가 수천 명, 보어를 추종하는 무리가 6명. 됐니? 그래서 6대 수천이 모여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배틀을 뜨는 거야. 과학, 내가 막 이러면서 배틀 뜨는 거예요. 실제로 배틀 떠서 2번 뜨거든요. 이 배틀 뜨는 현장과 이 사건이 전 지구 과학사의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인슈타인을 추종하고 아인슈타인이 전 세계 최고였어 라고 믿던 과학자들도 다 같이 모여서 맞짱을 뜨겠죠. 그 현장에 있으니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새끼가 나타나서 진짜 맞짱 떠요. 얘가 이겨요. 예? 보호가 아인슈타인을 한 방에 끝장내버린다고. 완벽하게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또 모여. 또 모여. 그래서 야 다시 왔어? 응. 그때는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 제자들을 막 보내요. 잘하는 사람 나가. 너 똑똑하다며 나가. 천재 과학자 하이젠 베르그만 이런 사람들 보내요. 다 깨져요. 개박살. 개박살.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점점 사라지고요. 보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점점 생겨나죠. 이 보호가 만들어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양자라는 단어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양자역학 여기서 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으로 점점됐는데 이제는 보호에서부터 시작했구나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보호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남은 과학자 하나 있죠. 아까 얘기한 우유에 있는 이름 파스텔. 생물학자는 파스텔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파스텔. 나는 여기 나온 과학자들 3명을 다 통틀어서 파스텔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무슨 과학자 이휘소 박사님이 있어. 야, 쿼크 경입자를 찾았어. 그게 인간이랑 뭔 상관이야? 별 상관이 없지. 양자역학 찾았어. 니네 써먹어? 네. 안 써먹잖아요. 그런데 파스텔은 찾아낸 게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찾아낸 게 뭐냐면 멸균이에요. 멸균. 균세형. 살균. 파스테르가 살기 전에는 살균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니네 생각을 해봐라. 내가 막 아파. 수술을 해야 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옆에 사람 막 수술하다가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막 수술하는 거야. 장난해? 장난해? 그럼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치? 그래서 옛날에는 이 파스테르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항생제도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멸균, 살균 하니까 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 신기하지? 그럼 파스테르 이전에는 멸균이란 단어가 없지 않았겠냐? 파스테르가 생긴 다음에 멸균이란 단어가 생겼겠지. 그지? 멸균. 영어로 뭐라 그래? 멸균이란 영단어가 파스테라이제이션이에요. 이 사람. 다른 거 없으니까. 파스테르가 만들었지. 그러니 파스테르 이름을 붙인 거야.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인지 알겠네. 그럼 인간을 구해내는데 가장 공헌을 한 사람은 누구야? 파스테르. 생물학자 중에 파스테르는 엄청난 사람 맞지. 그래서 니네도 이런 과학자 이름은 좀 야, 수업도 중요해. 이런 거 중요해. 상식도 얘기해준다 그랬어요. 다시요. 수소핵융합 이런 과학자를 찾아내. 1000만 켈빈 이런 거 안 중요하겠냐? 찾아냈으니까 되게 중요할 거 아니겠니? 지금 막 쓰고 있는 거 맞지? 이제 앞으로 니네들이 막 되게 많이 나이를 먹으면 수소핵융합 발전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럼 지금 방사능을 사용하니까 후쿠시마처럼 터지고 나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 맞잖아. 근데 얘 보세요. 수소핵융합하면 원자력 발전소보다 수만 배 많이 나오거든요, 에너지가. 그럼 원자력 발전소 수만 개를 짓는 것보다 얘 하나를 짓는 게 낫지.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 플루토늄을 써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보세요. 수소를 사용하지, 그지? 오염될 일이 없지. 그럼 앞으로 모든 전기는 다 이렇게 만들면 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지구도 깨끗해질 수 있지, 그지? 위험도 없어지고요. 됐나요? 나도 이 핵융합 발전소가 생겨나는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살 때쯤 되면 진짜 편해지지 않겠네요. 진짜 편해지지 않겠네요. 그 전에 지구가 멸망하는지 얘가 먼저 생겨나는지 꼭 두고 봐야 되겠죠. 됐어요? 수소핵융합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두 번째, 별의 진화도 한번 해봅시다. 됐지? 자, 별의 진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뭐냐면 별의 질량입니다. 별의 질량. 질량이 크면 별은 이쪽 태클 타고요. 질량이 작으면 이쪽 태클 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봐. 가스 구름이 모여서 주기율성이 생겼어. 이 주기율성 단계로 50억 년을 살아요. 지금 태양처럼. 막 살아. 안정한 상태로 막 살아. 그러다가 얘가 죽을 때가 되잖아? 그러면 나 이제 죽어야지 라는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막 별이 변해서 죽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니네가 지금 15살, 16살 뭐 이렇게 됐잖아? 요 상태로 한 90년 동안을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별은 주계열성 상태로 아주 오랜 세월을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면 굉장히 빨리 소멸하는 거야. 됐니?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도 이렇게 있지. 얘가 한 30억 년 지나면 수성과 금성을 먹을 만큼 커져요. 그럼 지구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없겠지. 그러다가 50억 년이 지나면 지구까지 먹을 때가 돼요. 그러면 불이 꺼지면서 죽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별의 진화는 인간들이 이렇게 별을 보면서 얘 이렇게 찾았겠지. 한 번도 별이 모여서 변해서 죽을 때까지를 본 인간은 없단 말이죠. 당연하지 않겠냐? 그럼 나무가 씨를 심었어. 나무가 돼서 죽을 때까지 본 사람은 있겠지. 근데 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추측이에요. 하지만 교과서에 실렸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인간이 찾아온 가장 위대한 녀석이란 얘기야.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을 꼭 외우세요. 주계열성 단계에서 시작해요. 이름을 외우세요. 이름을. 여기다 살을 붙이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주계열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이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살다가 이제 죽어야지. 그러면 이쪽 태클을 타서 죽는 애가 있어요. 됐나요? 아니야, 나 죽을 거야. 그러면 이쪽 태클을 타서 죽는 애가 있어. 됐지? 그럼 이쪽 태클을 타는 애와 이쪽 태클을 타는 애의 기준은 뭐라고? 질량. 네, 질량이에요. 되니? 질량이 작은 애는 이쪽 태클 타고요. 질량이 큰 애는 이쪽 태클 타요. 그래서 해볼게. 질량, 그럼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냐? 이 질량의 기준은 인간이 기준을 내렸으니까 태양이 기준입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애 이쪽을 타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 이쪽을 타요. 됐나요? 한번 해볼게요. 이름만 외우세요. 질량이 작은 애 어떻게 된다고? 적색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 적색 거성. 빨간색 졸라 큰 별이란 뜻이에요. 그럼 적색 거성으로 졸라 커졌다가 휙 꺼지면 어떻게 돼? 백색 외성이 남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을, 촛불 같은 걸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빨갛게 빛나지, 그지? 됐지? 그러다 갑자기 꺼지면 어떻게 돼? 불어 끄면 여기가 확 꺼지면서 여기에 재가 남지. 그리고
연기가 나지, 그지? 이해됐어? 요 가운데 남은 재가 백색 외성이에요. 됐나요? 그럼 적색 거성은 뒤지게 컸는데 불이 꺼져버리면 가운데 요만한 거 하나 남죠? 그래서 아주 작아서 외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소하다 할 때 그 외자예요. 그럼 하얀색 외성이 생기는 거 불 꺼졌으니까 당연한 거 맞지? 그럼 여기에 연기가 막 날 거 아니겠니? 그 연기가 이름이 뭐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칼라 사진에 나온 애예요. 얘를 행성상성운이라고 합니다. 됐니? 니네 지금 칼라 사진 보고 있죠, 그죠? 옆쪽에 아까 보충자료에 칼라 사진 봤어요. 그게 뭐라고?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됐다가 죽고 난 흔적이에요. 와, 아름답다. 죽고 난 흔적이지. 됐니? 그럼 그 행성상 성운의 한가운데, 졸라 확대해서 한가운데를 이렇게 보면 가운데에 백색 외성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진화 테크는 이렇게 탑니다. 그럼 태양보다 질량 큰 애는 어떻게 타냐? 얘는 초거성을 지나요. 이름이 초거성이에요. 어때? 적색 거성보다 좀 더 커야 돼. 그런 다음에 폭발하겠지. 초신성으로. 초신성은 폭발한다. 폭발. 터져버리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니네들도 초신성이 터지는 걸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인간이 천문대에서 한 별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이 별이 어느 날은 이만했다가 어느 날은 요만했다가 어느 날은 또 이만해졌다 이래요. 그걸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원경을 거기다 맞춰놓고 전 인간들이 지켜보고 있는 초신성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당장 터질 수도 있고요. 뭐 100년 뒤에 터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별이 말이야,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되게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녀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살면서 초신성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게 터지면 얼마나 커지냐면 밤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름달이 2개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대요. 굉장하지, 그지? 빨리 터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터지고 있습니다. 빨리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초신성 폭발하면 걔네들이 모여서 중성자별이라는 게 태어나요. 또는 초신성이 폭발한 가운데에 블랙홀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블랙홀은 초신성이 터져서 생겨나는 거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블랙홀 뭐라고? 별의 죽은 최종 단계야. 요 초신성이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나누는 기준도 뭐야? 요것도 질량입니다. 질량이 좀 작은 애는 중성자별 테크를 타고요. 질량이 졸라 큰 애는 블랙홀 테크를 타요. 별의 진화는 이름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느 쪽 테크를 타는지가 결정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뭐라고? 질량이요.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냐? 됐어요? 네. 칠판 지울게요. 잠깐 샷.